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모든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판매할 상품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시작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똑같은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개별 수동 등록을 하느냐, 솔루션을 통한 대량 등록을 하느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사람은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잘 고르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물론 대량 등록도 무작정 등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상품 고르는 법, 상품명 수정하는 법 등을 그동안 말씀드렸었는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시즌성 상품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탁 판매의 장점은 내 돈을 투자해서 재고 부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아무리 많이 올렸다고 해도 안 팔리면 그냥 지우고 다른 상품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열심히 골라서 올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은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상품을 계속 교체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가 위탁 판매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품을 지우고 새로 올리는 과정에서 몇십 개가 아니라 최소 몇백 개에서 몇천 개를 지우고 올리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뭔가 고른다고 고르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월별로 있는 이슈를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 이미지는 올해 초에 나스미디어라는 미디어 랩사가 배포한 1년 동안의 이슈 캘린더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월별로 이슈에 맞춰서 시즌성 상품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하셔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래 댓글에 보시면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나간 올해 이슈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중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시즌성 아이템은 원래 시기보다 살짝 일찍 판매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사진 보시면 루돌프 머리띠인데요. 크리스마스 파티 용품으로 이번 달 초부터 계속 판매가 됐습니다. 이달 초부터 꾸준히 판매가 됐고요. 어제도 같은 상품이 5개가 판매가 됐어요. 물론 이 상품 말고도 이런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라고 하면은 12월 중순에 올려서 바로 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면 11월 말부터 상품을 올려서 12월 내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 상품을 미리 사놓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오히려 시즌성 상품은 진짜 그 시즌이 딱 오면은 내 마켓에서 판매가 돼도 도매 사이트에 주문하려고 하니까 품절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씩 앞서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연간 이슈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당연히 새해맞이 신년 관련 아이템이죠. 자, 이 역시 발빠른 분들은 빠르면 10월부터 내년 다이어리, 달력 등을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품을 1만 개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1만 개를 전부 다 이렇게 시즌성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20-30% 정도를 약간 앞선 시즌성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패션쇼도 항상 계절에 앞서가잖아요. 자, 물론 지금 겨울인데 여름 옷을 팔면 안 되겠지만 딱 한 달 정도 앞서가는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12월 말이니까 신년 아이템을 운영한다면 일단 당연히 모든 도매 사이트에 신년 관련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매매에도 보시면 신년 기획전이라고 바로 보이시죠? 들어가 보면 196개 상품을 신년 기획 상품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196개는 조금 적죠? 그럼 아예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가장 무난한 2022 다이어리라고 검색을 하면 628개가 나와요. 이것도 그냥 가져다가 올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이렇게 가볍게 운영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만 가볍게 운영하는 마켓들도 월 1000만 원 정도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대량 등록을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하긴 했지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 상품을 막 올릴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품을 쫙 올리면서 매출도 조금씩 나는데, 예를 들어서 11번가가 상품이 1만 개가 최대인데 1만 개가 전체 다 꽉 찼어요. 크리스마스 상품이랑 뭐 신년 상품 이렇게 해서 만약에 1만 개를 꽉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좀 지나서 1월 말이 되면은 상품을 이게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요. 이 상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제대로 상품 교체를 못하거나 이거를 잘 안 하셔서 매출이 확 떨어집니다.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니까 또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난이도 자체가 높아서 어렵다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부터 1월까지 새해 관련 상품을 판매를 하고요. 방금은 다이어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상품도 다채로워지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호랑이 띠죠. 자, 호랑이 관련 상품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매매에 호랑이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키워드를 찾는 건 지난번 말씀드린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아이템 스카우트 등에서 검색해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1월 이후엔 2월 졸업식, 3월 신학기가 다가오죠. 사실 2월에 명절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명절 관련 상품은 크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거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사실 선물 세트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민감하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명절 관련 상품은, 특히 식품은 잘 판매되지 않는 편이라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셔서 상품 비중을 확 올려놓으면 오히려 매출이 조금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2, 3월은 졸업식이랑 신학기를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이때는 아무래도 노트북,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가 많이 팔리긴 하는데 전자기기 역시 우리가 도매매 같은 곳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구류나 비브랜드 상품을 조금 더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월엔 봄, 벚꽃놀이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죠. 그에 따른 야외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선물 상품이 많이 팔립니다. 특히 이때 용돈이나 선물 관련해서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가니까 참고해 주세요. 6월에서 8월은 장마나 여름 휴가가 있고요. 물놀이 상품이 많이 팔리죠. 그리고 9월은 다시 개강 이슈가 있고요. 추석 관련 용품들, 그리고 10월은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등산, 캠핑 등 아웃도어 용품이 많이 팔립니다. 최근에는 골프 관련 용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말에 할로윈 용품들도 점점 많이 판매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서 12월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수능과 연말 쇼핑, 크리스마스 파티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을 가볍게 정리를 했는데 이야기한 이런 간단한 이슈들로만 정리해도 1년 내내 매달 올린 상품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매년 정해진 이슈만 이야기를 한 거고, 내년도 이슈를 보면은 가장 큰 이슈는 3월에 대선이 있죠. 물론 대선과 연결해서 어떤 상품이 파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이렇다 할 정답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기본적인 이 월별 이슈에 더해서 그 해마다 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걸 같이 조금씩 챙겨주면은 매달 올린 상품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죠. 지난번에 올해 초 1월에 올린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폭설이 왔을 때 제설 도구를 팔아서 하루에 190만 원을 판매했었거든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많이 왔죠. 그러면 제설 도구가 필요하겠죠. 도매 사이트에서 염화칼슘 제설 도구 이런 걸 검색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안 팔리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번 운 좋게 걸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매출이 뜨는 겁니다. 지난 영상 안 보셨으면 한번 다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월별 이슈에 이런 특정 이슈들을 더하면 상품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총 상품이 100개라고 하면 30은 오늘 말씀드린 시즌성 상품, 그리고 30은 꾸준히 팔리는 비시즌성 상품,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판매가 된 상품들과 비슷한 상품들의 확장, 이런 느낌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팔리는 상품은 계절이나 이슈를 타지 않고 계속 판매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소품이나 일반 소비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시즌성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시즌성 상품과 같이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가 된 상품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된 건 그대로 두고 안 팔린 걸 계속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 번이라도 판매된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대략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인지 파악해 가면서 그와 비슷한 상품들을 조금 더 계속 모아가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건 실제 판매를 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좋아지는 거니까 초반에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즌성 상품을 30-40%, 그리고 나머지 상품을 비시즌성 상품으로 적절히 섞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품이 많아지고 판매가 서서히 되면서는 저절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꾸준히 판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2021년 올해 이슈 캘린더를 보여드렸었는데, 내년도 2022년 이슈 캘린더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훌륭한 업체에서 잘 만들어 두신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나스미디어, 2022년 자료는 아이보스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슈 캘린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통 1년 이상 판매를 운영을 쭉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때는 이런 상품이 많이 나가는구나 하고 느낌이 조금 오니까, 자, 내년에도 화이팅해서 계속 잘 판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